네, 급성 폐부종부터 연결해서 다시 진행할게요. 자, 급성 폐부종은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있겠지만 어떤 그런 원인들에 의해서 폐 간질과 폐포 강에 체액이 축적이 되면서 호흡곤란이 나타나고 천명음이 들리고 이런 이제 뭐 비노흡이 있거나 빈맥, 심한 저산소증 이런 것들을 보이는 것을 이제 급성 폐부종이다라고 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원인은 이제 이 심장에 의한 원인에 의하거나 아니면 심장 일단 생기거나 해가지고 생길 수가 있다. 대부분 이제 심장 원인에 의해서 생긴 거는 무슨 원인으로 해서 생긴다고 했어요? 좌심부전에 의해서 좀 많이 생긴다라고 했었었죠. 그리고 이제 승모판 협착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좀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병태생리는 제가 이제 시민성 병태생리는 설명을 계속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읽으시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 주시고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이전에 설명해 놓았던 거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증상, 휴식 시에도 이제 계속되는 호흡곤란이 있다. 그리고 기타 등등의 이런 이제 증상들이 있다. 자, 시민성과 비시민성의 감별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제 소환간직 카테터 이거를 이제 삽입을 해서요. PCWP를 이제 측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PCWP 풀모너리 캐필러리 웨지 프레셔라고 해서 이 풀모너리 쪽으로 이제 폐 모세 혈관 세기압을 이제 측정을 해서 이거를 이제 25 이상일 때는 이거 뭐 좌심부전이나 이런 것들에 의한 심장 문제로 이렇게 부었구만 이렇게 돼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치료는 산소 공급 이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약물 줘서 이제 몰핀 IV 투여하고 그 다음에 뭐 이뇨제를 주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아미노필린을 준다거나 AC 이니비터 이런 것들을 써서 이렇게 약물들을 줘서 이제 해결 줄 수 있는 이제 를 하는 거 이외에도 윤번지혈대라고 해서요. 좀 이제 좀 이렇게 사지를 하나씩 이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귀환 혈액량을 좀 줄임으로써 심장에 좀 부담을 좀 덜하게 이렇게 해서요. 한 방향에 15분 간격으로 이제 교대로 이제 이렇게 풀어주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해주시면 좀 심장에 좀 부담을 좀 덜 시키면서 이렇게 좀 폐부종을 좀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효과가 좀 있다 하고 이제 플레보토미라고 해서 이제 윤번지 정맥절개술을 해서요 피를 좀 뽑아주는 거 그다음에 자위나 반자위 이제 뭐 이런 것들 이제 취하도록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좌심부전 있을 때 그때랑 좀 비슷하게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염증성 심장질환 보시면 류마티스성 심장질환이다 해서요. 이거는 보통 급성 감염성 질환에서 그룹 A 베타 헤몰라이틱 스트랩토코커스 연쇄상구균 A군 연쇄상구균이 보통 원인일 때가 이제 많다. 자, 류마티스성 열을 앓았던 사람 중에 약 10% 정도가 류마티스성 심질환으로 일단 발전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급성 류마티스 열의 한 40%에서 심장의 전층을 침범한 심장염이 이제 발생하기도 한다. 자, 그리고 판막을 포함한 심내막에 일단 침범을 하는데 특히 여기 승모판에 많이 침범을 한다. 자, 그래서 진단은 ASO 검사 일단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증상들, 그리고 이제 과거력들,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신체 사정을 좀 하시고, 치료는요, 항생제 쓰시면 되죠. 그래서 페니실린, G나, 에리스로마이신, 그리고 이제, 항생제 투여하고, 그 다음에 진통제, 항염제, 스테로이드제, 이런 것들 이제 투여할 수 있고요. 좀 진정제, 안정제, 그 다음에 조용한 환경, 이런 것들 이제 통해서 치료를 할 수 있겠다. 염증이니까 염증에 맞춰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감염성 심내막염은요, 심장이 있으면 그 안쪽에, 안쪽 부분에서 이렇게 염증이 생기는 건데, 그게 이제, 보통은 이제 판막, 이런데 이제 염증이 생길 수 있다. 특히 이것도 어디? 승모판에 좀 고발하고 있다. 그래서 염증이다. 심장의 염증이다. 이렇게 보시면요. 판막, 승모판. 계속 이렇게 머리 안에 계속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급성 감염성 심내막염 포도상구균, 그다음에 아급성에서는 연쇄상구균 이런 것들에서 좀 많이 생길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증상은 염증이기 때문에도 발열이 있고
그다음에 비특이적으로 이제 오한 발한, 식욕부진, 체중 감소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 판막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승모판에 좀 호발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판막에 문제가 생기면 무슨 소리가 이렇게 심잡음이 이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승모판에 호발해가지고 염증 물질이 이렇게 있다면 얘가 이렇게 있다가 심장을 따라서 팍 날아가면서 팍 막히면 이게 뭐예요? 색전. 그래서 이런 색전들이 일단 나타날 수 있고요. 말초 합병증으로 해서 점상출혈, 곤봉상지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합병증도 그와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이제 그 색전증, 이런 이제 심내막염의 회복기에 떨어진 혈전들이 일단 좀 문제가 돼서 색전증이 좀 생길 수 있고요. 판막이 이제 손상이 되면서 거기에 이제 뭐 좀 세죠.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심부전이 일단 좀 생길 수 있고, 염증이니까 치료는 항생제를 이제 쓰시면 되고요. 항생제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제 항생제 배양 검사에서 거기에 맞는 항생제를 투여하는데 기본 4주 해가지고 좀 항생제를 좀 오랫동안 좀 사용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뭐 항생제가 잘 안 듣는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 이제 판막 이제 수술로 해서 감염된 판막을 일단 제거를 해주는 걸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색전 제거하고 항응고제를 이제 사용할 수 있겠다. 자, 이제 간호는요, 투약에서 항생제 치료가 이제 장기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불이행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교육을 잘 해주시고 신기능 사정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활동과 휴식의 적절한 균형 해주시고요. 교육을 잘 해주셔야 되는 게 이제 판막에 이제 이렇게 상처가 났다가 다시 이제 나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흉터 같은 게 또 생기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또 이제 재감염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거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환자를 좀 잘 이렇게 좀 증상이 있거나 그런 병원에 올 수 있도록 교육을 잘 시켜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치아 치료 받고 그러면서 혈류를 돌다가 이렇게 심내막염이 생길 가능성이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 충치가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발치 시에 이렇게 항생제 사용 이런 것들 이제 필수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재발 증상 알고 그다음에 합병증 증상 알아서 바로 이제 증상이 나타난다면 바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내막염 예방을 위한 방법을 위한 항생제 요법이 필요한 사람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보시면서 정리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심장막염이다. 그러면 그 안쪽에 생긴 게 아니고요. 그 안쪽에 이렇게 심장 안쪽에 막에 생기는 게 아니고 심장막에 이제 생기는 거. 그러면 심장막은 장측과 벽측이 있었죠. 거기에 이제 염증이 생기는 건데 자, 삼출물이 고이지 않는 게 이제 섬유성 심장막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심막강에 이렇게 삼출액이 일단 고이지는 않지만 이게 이제 이렇게 마찰이 되면서 염증이 생기면서 이게 마찰이 이렇게 계속 일어나는 심장 마찰 흐름이 이제 특징적으로 들리는 것이 이제 특징적인 거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앉거나 앞으로 숙이는 경우에 좀 감소하고요. 누우면 좀 심해지는 게 이게 급성 섬유성 심장막염의 이제 특징적인 거고 이게 특이하게도 이게 시험에 한번 나왔던 적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도 이제 정리해서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급성 삼출성 심장막염이다. 이렇게 되면 거기 염증이 생기면서 물이 고이는 거예요. 안쪽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심막에 염증이 생기면서 이게 마찰음이 들리는데 이게 안쪽에 삼출액이 고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부대칠 게 별로 없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심장 마찰음이 좀 들리지 않고 대신에 요게 이제 좀 수축이나 뭐 이런 게 좀 잘 안 되면서 이제 심장 압박이 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우렬도 되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제 심기능에 이제 부전이 오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호흡곤란이 나타나고 이런 증상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만성 수축성 심장막염이다 해가지고요. 이게 이제 장기간 지속되다 보면 심낭이 이제 섬유화가 되면서 찔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축력이 좀 많이 떨어지게 되는 이런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이제 뭐 감염에 의한 것, 특히 이제 결핵이나 이런 것들, 심낭염, 그리고 어떤 수술을 했거나 이래서 외상에 의한 것들, 이런 것들에서 이제 생기면서 이제 심막강에 유착이 생기면서 이제 심장을 압박하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됐을 때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이거는 운동 시 피로감이나 호흡곤란, 그러니까 수축이 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세포에서 그러니까 혈액을 필요로 하고, 그쵸? 그렇게 하는데 이게 그 요구량만큼의 혈액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호흡곤란이 나타나고 실신을 하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우려이 되고 막 이렇게 되면서 하지 부종과 이제 복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합병증으로는 심장 압전. 그래서 삼출물이 생기면서 심장 압전이 이렇게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네, 심장 압전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심장이 눌려서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정맥 혈액량이 이제 감소가 되고 심박출량이 감소되면서 결국은 이제 환자가 이게 이제 피가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완전 응급 상황이 되면서 환자가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빨리 심초음파를 하면서 거기다 카테터를 넣어가지고 빨리 이제 물을 빼주는 이런 작업들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증상은 혼돈, 안전부절, 이런 그 경정맥 확장, 그리고 기이맥이라고 해서요. 이렇게 흡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그 폐에 혈류량이 많이 늘게 되죠. 그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심장으로 돌아오는 이제 혈류량이 줄면서 이제 혈류량이 이제 떨어지면서 이렇게 숨을 이렇게 크게 이제 들이쉬게 되면 이제 혈압이 떨어지는 이런 것들이 이제 기이맥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흡기 시에 수축기 혈압이 비정상적으로 떨어지는 것. 이렇게 깔끔하게 이제 또 여기 적어놨네요.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이제 기억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심음이 감소되는 이런 것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진단은요, EKG 찍거나 CT, MRI, 그다음에 뭐 백혈구 증가증, ESR 증가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혈액 검사 해가지고 거기에 배양 검사해서 이렇게 이런 심장 압전, 네, 이제 원인균들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도 파악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에코 같은 것들도 좀 도움이 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통증 조절은 이제 앞으로 이제 앉거나 앞으로 이제 숙이는 체위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이렇게 스쿼드 체위라고 해서요. 이게 왜 우리가 왜 청색증 아이들, 선천성 심질환 아이들이 막 이렇게 움직이다가 보니까 심장의 혈류가 막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서 환자가 이제 막 이렇게 호흡곤란이 나타나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체순환으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면서 호흡곤란 나타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쭈그리고 앉다 보면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류량이 좀 많아지면서 호흡곤란이 좀 나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앉거나 앞으로 숙이는 체위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좀 통증이 좀 조절이 되고 호흡곤란이 좀 나아지는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죠. 그리고 항염증 약물, 엔세이드, 심할 때는 몰핀 이런 것들도 이제 사용할 수 있겠다. 자, 그리고 이제 불안 완화, 휴식, 염분 제한, 그 다음에 심낭 천자를 해서 일단 제거를 하면서, 이거는 이제 또 이제 심낭 천자를 했을 때 거기에 있는 삼출물 가지고 이제 배양 검사를 내보내게 되면 이제 그거에 대한 원인균을 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항생제 줘야 되겠고, 그리고 여기 만성 심낭염 같은 경우는 심낭 절제술 이런 것들을 이제 치료 방법으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심장 압전이 있을 때는 응급 심낭 천자술 이런 것들을 시행할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심근염 보시면 심근염은 심근의 부분적으로나 이제 전반적인 염증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심내막염이나 심낭염에 의해서 2차적으로 좀 발생할 수 있고 원인균들에 의해서 이렇게 감염이 되면서 이제 생길 수 있고요. 그 원인 규명하시고 거기에서 또 이제 쉬고 약 잘 쓰고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심장 압전은 여기 앞에 부분 심장막염 이거 이제 설명드릴 때 심장 압전 설명드렸고요. 자,
그런 이제 그 심장이 압박을 받는 그런 상황에 중요 3대 징후로 해서 백스트라이드 있죠. 이거는 정맥압이 이제 상승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경정맥이 이제 팽대되는 이런 증상들, 이런 것들 보이고 있고요. 심음이 좀 많이 약해지겠죠. 그리고 이제 혈압이 이제 하강하게 되는, 이런 저혈압 증상,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심장 압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뭐 심장의 열상이나 흉부 자상이나, 근데 심장에 이제 종양이 잘 안 생기는데 만약에 이렇게 종양이 좀 생겼다 이렇게 되면 그 종양의 한 10%, 종양을 가지고 있는 환자 한 10% 정도에서 이런 그 심장 압전이 이제 천출물이 생기면서 심장 압전이 좀 생길 수 있고요. 급성 심낭염 이런 것들, 그다음 심장 수술한 다음에 혈액이 차서 그런 합병증에 의해서도 이제 좀 생길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증상이 있다면 바로 여기에 이제 나머지 증상들은 좀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즉각적으로 이제 뭐 심장막 천자 이런 것들에서 빨리 이제 제거를 해주시고, 빨리 이제 그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응급 수술 같은 거를 이제 취해줄 수가 있겠다. 네, 이제 심장 판막 질환 볼게요. 심장은 판막이 4개가 있죠. 그쵸? 심장은 2천 판막, 3천 판막이 있고, 폐동맥 판막이 있고, 그죠? 그리고 대동맥 판막이 있고 해서 하나, 둘, 셋, 4개가 있죠? 근데 어느 쪽 판막이 압력을 좀 많이 받아요? 여기 승모판과 이게 저기 대동맥판. 그쵸? 요 2개가 압력을 가장 많이 받으면서 이 질환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도 이제 승모판막과 이제 대동맥 판막 요 2가지로만 지금 설명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판막의 문제는 2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스테노시스, 여기 협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역류 폐쇄부전이라고 하는 리거지테이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가 그러니까 판막이 이렇게 있으면 얘가 열렸다 닫았다 이렇게 되는데, 판막 협착은요, 얘가 어떤 스트릭처가 이렇게 와 있어, 스테노시스가 와 있어 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뻣뻣한 거예요. 그래서 잘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협착 이게 잘 안 닫히면서 이렇게 혈액, 그러니까 그 여기가 잘 안 닫히고 안 열리고 막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부들부들해서 이렇게 착착착착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좀 제대로 안 되면서 이게 이제 이렇게 협착이 와 있어서 이게 그 좌심방이나, 그러니까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넘어가는 혈액의 흐름의 폐색, 그러니까 여기가 뻣뻣하니까 잘 열려야 되잖아요. 열리고 닫히고 잘 돼야 되는데 잘 안 열리고 막 이렇게 되면서 혈액이 잘 안 넘어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면서 이렇게 생기는 스테노시스가 있고, 그다음에 리거지테이션은 여기가 다 안 닫히는 거예요. 어떤 원인에 의해서 다 안 닫히게 되면 여기가 이제 혈액이 팍 짰을 때 얘가 문을 단디 닫아줘야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다 안 닫히면서 혈액량이 이렇게 새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얘가 이제 점점 더 이제 힘을 줘서 짜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밑빠진 독에 물 붓기 뭐 이런 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이제 스테노시스와 리거지테이션 요 2가지로 일단 보면, 승모판에 이렇게 있으면, 승모판이 만약에 이게 스테노시스가 와 있다 이렇게 되면 혈액을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이렇게 넘겨줘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혈액이 안 넘어가게 되죠. 그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디가 그게 와요? 우열이 와요. 폐가 우열이 오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디가 또 밀려? 오심실이 이제 압력이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서 오심 부전이 이렇게 오는 거가 생기고요. 자, 그래서 일단 증상은 밑에 보시면 폐활혈로 인한 이제 호흡 곤란이 일단 오면서 이런 뭐 기침, 그다음에 뭐 객담 이런 이제 것들이 일단 생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흉통이 일단 생기고 그리고 전신 색전증, 우심부전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게 승모판 협착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에 이제 그 승모판 역류다 이렇게 되면 이쪽에서 잘 못 닫아주니까 넘기기는 잘 넘겼는데
잘 못 닫아주니까 이게 피가 거꾸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 역류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역류들은 이가 이제 여기에서 전신순환으로 이렇게 넘겨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계속 짜다 보니까 뒤로 새고 짜면서 뒤로 새고 계속 이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수축 기능이 점점 이제 떨어지면서 심박출량이 이제 점점 더 떨어지게 되는 이런 이제 상황이 일단 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좌심실과 이제 좌심방의 확대, 비대 이런 것들이 좀 일어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얘는 이렇게 혈액이 새다 보니까요. 얘도 이제 심잡음이 일단 들리고요. 이제 심방세동이라든지 전신색전증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길 수가 있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승모판 협착보다는 조금 전신색전증은 조금 이제 덜하다. 하지만 생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승모판 협착과 역류에서 봤을 때는 이런 이제 기전에서 어떤 것들이 벌어지냐 봤을 때 여기에 이제 승모판 협착은 우심부전이 이렇게 올 수 있겠다. 이거랑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승모판 역류가 있을 때는 심잡음과 이런 이런 증상들 이렇게 해서 이제 좌심방 압력이 이렇게 증가되면서 이렇게 심장의 좌심실과 좌심방의 확대와 비대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대동맥 판막 질환에서는 대동맥도 이제 스테노시스와 리거지테이션이 있는데, 자, 대동맥판 여기에 이제 협착이 이렇게 와 있다. 이렇게 되면 여기서 잘 열지를 못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구경이 좁아져서 이쪽에 잘 수축을 해서 이쪽 좌심방에서 이렇게 좌심실에서 이제 넘겨줬는데 여기가 이렇게 스트릭처가 있어가지고 잘 못 넘겨준다. 이렇게 되면 좌심실 유출로가 이렇게 폐쇄가 되면서 좌심실에 이제 탄성이 이제 감소가 되고 이제 좌심실에 이제 확대, 비대가 일단 일어나게 되겠죠. 압력이 올라가니까. 그쵸? 자, 그리고 증상은 이쪽으로 피를 이제 잘 넘겨줘야 돼서 피가 전신으로 이제 잘 넘어가줘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면서 산소 요구량을 따라가지를 못하죠. 그렇게 하니까 운동을 할 때 이렇게 호흡 곤란이 나타나는 디스프니아 오브 엑서사이즈가 이제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DOE가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고 자 그리고 이제 협심증 그다음에 운동 시 실신 이런 증상들이 일단 나타나게 되죠. 이것도 증상이 일단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는 부분이니까 잘 챙겨봐 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그 대동맥 역류는 아까 여기가 이렇게 쭉 짜서 넘어가야 되는데 다시 이제 피가 다시 넘어오는 거죠. 심장 이완계 판막이 안 닫혀서 다시 좌심실로 이제 혈액이 이제 역류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좌심실이 어떻게 돼요? 일단 커지게 다시 혈액이 역류돼서 신체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서 다시 넘어오니까 좌심실에 이제 비후가 일단 일어나게 되면서 좌심실의 기능 저하가 일단 나타나게 됩니다. 얘도 이제 활동 시 호흡 곤란, DOE 혈액이 부족해지니까 DOE가 생기고 기저호흡이 생기고 야간에 발생하는 흉통과 발한, 이완기 잡음, 부종 이런 것들이 생기고 맥압이 증가되는 증상들을 일단 좀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판막에 문제가 있다면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뭐 바로 뭐 판막이 좀 이상 있네요. 그래서 바로 뭐 수술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일단 약을 좀 주고 일단 경과를 이제 좀 봅니다. 그렇게 해서 예방적 항생제 나트륨 제한하고 심부전 조절하고 항온고요법, 항부정맥 약물 이런 것들 이제 쓰면서 일단 치료를 좀 진행을 하고 있다가 결국은 뭐 안 됐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수술적 방법으로 해서 판막 성형술, 절개술 이런 것들, 치환술 이런 것들을 이제 시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수술들을 다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수술을 하고 났다. 이렇게 되면 이 환자들은 예방적 항생제도 이제 투여를 해야 되고요. 항웅고제를 이제 평생 투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항웅고제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예방법, 출혈 예방법들, 그 다음에 식이요법 할 때 와파린 들어가니까 비타민 K 포함,
하는 음식들 이런 것들 이제 제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설명을 꼭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서 또 정리를 하시고요. 자, 심근병증이다 해서 카디오마이오패치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고혈압, 선천성 심질환, 판막질환, 관상동맥질환 혹은 심막질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심장 근육 자체의 1차적 문제로 해서 일단 문제가 생기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카디오마이오패시 이거는 확장 심근변증이다 해서요. 딜레이티드 카디오마이오패시에서 DCMP라고 이제 하는 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수축장애로 인해서 일단 생기는 거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딱 수축을 해서 이렇게 넘어가 줘야 되는데 이게 좀 제대로 안 되면서 이게 이제 산소 요구량이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체순환으로 일단 못 넘겨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죠. 그래서 수축 부전이 이렇게 오게 되면 이게 이제 심장이 이제 점차 이제 비대해지고 결국은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보통은 특발성인 거가 좀 많고요. 뭐 가역적 원인으로 뭐 이렇게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임신, 약물, 갑상선 질환, 저칼륨혈증 이런 것들이 좀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특발성이기 때문에 보통 뭐 어린 아이일 때 좀 많이 생기고 있고 이분들은요 아이 때 이렇게 생기고 이제 DCMP가 생겼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심장 이 이식을 해서 이렇게 심장을 바꿔주지 않는 이상 이거는 어떻게 해결을 볼 수 있는 문제는 없습니다.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우리 소아에 입원을 했었던 애인데 청소년 되게 잘생긴 이제 청소년 남학생이었는데 결국은 이제 이렇게 우리도 참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이식을 기다리고 있고 결국은 이제 뭐 이식이 안 되고 이제 심장 보존해주는 약을 이제 계속 쓰면서 그러니까 수축력으로 올리는 약을 계속 쓰다가 이제 결국은 안 돼서 이제 결국은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 진짜 마음이 너무 안 좋았던 그런 이제 그 기억이 좀 나는데 자 어쨌든 참 가슴 아픈 질환입니다. 네. 자, 비대 심근병증이라고 해서 이완장애다 해서 HCMP 이렇게 보시고요. 고혈압 등 뚜렷한 원인을 발견할 수 없는 비대칭적 좌심실 비대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급성 심장사의 주요 이제 사망 원인으로 일단 들어가고 있습니다. 증상은 증상이 없거나 운동 후에 이제 갑자기 급사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고요. 이제 호흡곤란, 협심증, 실신, 좌심실 이완기 상승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운동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약물 베타블로커라든지 베라파밀, 딜티아젬 이런 이제 칼슘 채널 블로커들 이런 것들 이제 쓰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부정맥 치료제, 아미오다론, 이노제, 그다음에 사유병 제사동기를 해서 이제 서든데스의 위험이 큰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좀 환자가 어레스트가 오고 이러면 이걸 좀 해서 좀 환자를 살리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고 제한 심근병증에서 이완장애 이런 것 얘도 이제 이완장애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이건 심실이 이제 되게 이제 뻑뻑해서 여기 굉장히 좀 이렇게 좀 탄력성이 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심실충만이 이제 감소되고 이렇게 되고 하다 보니 이제 심박출량이 감소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원인 질환 이제 치료를 해주시고 자 원인 질환 치료를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디지탈리스 그리고 혈관 이완제 이런 것들 사용해 주시고 항응고제 치료 이런 것들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고혈압 정리해 볼게요. 고혈압은 혈압의 분류해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에 고혈압의 1단계, 2단계 이렇게 나오고 있고 고혈압 전 단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상일 때 이런 수치들이 이제 나와 있고요. 자, 여기에서 혈압이 그러면 이제 한번 혈압이 한 140 이상 나왔다고 해서 이렇게 고혈압이냐 이런 것들은 아니에요. 쭉 이제 지켜보다가 이렇게 고혈압입니다. 그러니까 1차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생활 개선을 좀 해보고
그런 다음에도 해결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이제 고혈압을 완전히 이제 진단을 확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분류로는 1차성 고혈압과 2차성 고혈압. 그래서 1차성 고혈압은 내가 왜 고혈압이 일어났는지도 몰라요. 이거는 그냥 2차적 원인이 없이 그냥 모낭시 생기는 건데 대부분 80에서 이제 95% 정도라는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대부분은 빼짝 말랐는데도 불구하고 막 생기는 경우도 많고요. 이런 경우에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좀 생길 수 있고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2차성 고혈압은 뭐 심장질환, 신장질환, 내분비, 뇌손상, 뭐 기타 등등의 이런 원인들에 의해서 일단 생기는 것이고요. 그래서 2차성 고혈압은 본태성 고혈압, 그러니까 1차성 고혈압과는 달리 좀 이렇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성 고혈압의 이제 위험적인 요인을 일단 설명을 좀 해놨고요. 일단 보시면서 정리를 해주시고, 보통은 이제 혈관성 원인 이런 것,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제 조절 불가능한 요인과 이제 조절 가능한 요인이 있는데, 이거는 그 전에 한번 제가 심장 첫 파트에 설명을 한번 드렸었던 내용이니까 한번 이제 읽어보시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혈압의 조절은 이제 이렇게 병태생리를 한번 참고로 한번 보시고, 이런 것까지 설명하기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정리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정리를 좀 해주세요. 자, 그리고 고혈압성 위기도 좀 보시면서 정리를 해주시는데, 자, 요거 고혈압성 위기 하이퍼텐시브 에머전시는 응급으로 혈압을 낮춰야 되는 임상 상태. 그래서 한 3번 정도 측정한 혈압이 180에 110 이상일 때 이런 것들은 이제 하이퍼텐시브 이멀전시다라고 일단 하고 있습니다. 고혈압성 응급 상황이 계속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계속 방치하게 되면 이제 뭐 뇌출혈이라든지 어떤 눈 쪽으로 이제 출혈이 일어난다든지 뭐 이렇게 심장에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만성 신부전의 원인에 또 고혈압이 들어가고 있었죠. 그런 이제 콩팥 기능이 상실된다든지 박리성 대동맥류가 생긴다든지 이런 기타 등등 고혈압으로 인한 여러 이제 증상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는 이제 일단 고혈압이 좀 생겼다 이렇게 되면 비약물적 치료로 해서요, 이상적 체중 유지, 염분 제한 시기, 알코올 섭취 제한, 그다음에 운동, 스트레스 완화, 구강 피임제 이외에 다른 피임법을 이제 권장을 하고요. 자, 여기 이제 비약물적 치료에서 섬유질 섭취를 좀 증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고섬유 시기를 이제 일단 하면 그 장내에 이제 그 음식물 같은 게 이제 체류하는 시간이 좀 감소되고 이제 결과적으로 또 이제 그 이런 그 콜레스테롤이 떨어지고 지방산 합성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식이로 인해서 이게 고혈압이 이제 좀 조절이 되는 그런 이제 효과를 좀 노리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약물요법으로는 생활 습관 교정을 이제 3개월 후에 해봤는데도 목표 혈압에 이제 도달하지 못하면 이제 너는 어쩔 수 없이 약을 먹어야 되겠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약을 주게 되겠죠. 그래서 약물은 이뇨제, 베타블로커, 알파블로커, 칼슘 채널 블러커, 그 다음에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혈관 확장제 이런 약물들을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약물은 고혈압이다 이렇게 되면 여기 불이행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 약물은 평생 복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환자가 증상이 괜찮아졌다, 혈압이 괜찮다고 해서 본인이 스스로 약을 끊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없다고 해서 조절이 되는 건 아니었다, 이거 완치가 된 건 아니다 라고 환자한테 꼭 설명을 해주시고, 약을 끊을 때는 환자가 임의로 절대 끊지 말고 병원에 와서 이게 끊도록 해야 한다. 스스로 약물 중단을 절대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고요. 갑자기 약물 중단 시에는 반동성 고혈압이 생길 수 있다라는 사실도 반드시 교육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약물로 인한 수분 전해질 불균형을 막기 위해서 적절한 식이섭취 제한을 할 것을 이제 교육을 해주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저포타슘 혈증 유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뇨제를 먹을 때 이런 것들은 이제 대해서 이제 주의를 해주셔야 되겠다. 자, 그리고 약을 먹고 나면 이렇게 그 이렇게 혈압이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직립성 저혈압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다칠 우려가 좀 있죠. 그래서 투약 직후에는 운동을 바로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약물 복용은요, 여러분들 장기간 장복 약물을 복용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아침에 내가 약을 먹었나 안 먹었나 막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고혈압 약물이나 당뇨약이나 더 먹으면 큰일 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이소 같은 데 가면 약물통 팔잖아요. 월화수목금 해가지고. 이런 약은 이제 장기간 이렇게 한 통씩 막 이렇게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에 하나 다 넣고 날짜 같은 거 잘 적어 놓고 내가 그 약통이 비어 있으면 약을 다 먹었다. 이런 것들에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보통은 뭐 우리가 대사증후군이다 이렇게 해서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꼭 이런 약통 같은 것들을 잘 이용해서 약을 먹었나 안 먹었나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혈관 질환 넘어갈 텐데요. 여기는 동맥 질환과 정맥 질환, 그다음에 모세혈관 질환 이렇게 나누고 거기에 이제 림프 질환을 이제 추가적으로 일단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맥 질환은요. 여기에 우리가 이제 죽상경화증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죽상경화증은 공부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하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혈관 내피 안에 상해와 치질대사 질환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혈관의 안쪽에 이렇게 내피에 이렇게 스크래치가 가면 여기 안쪽으로 이렇게 혈전들이 이렇게 생기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또 여기에 이렇게 이쪽으로 이제 혈소판이 응집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콜레스테롤 지방 침전물이 여기에 이렇게 들러붙게 되고요. 이게 죽처럼 흐물흐물흐물 막 이렇게 되고 있다. 이렇게 돼서 지방 침전물이 계속 이렇게 되면 그런 식으로 됐다. 그래서 죽상경화증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게 나중에 이렇게 벅 떨어지게 되면 이게 이제 막 이렇게 날아가서 딴 데 가서 팍 박으면 색전증. 여기에서 계속 자라서 꽉 막으면 여기가 이제 이게 뭐냐, 이게 색전증 말고 혈전증. 기억났어. 나 중단 안 하고 기억해냈다. 자, 여기 혈전증 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두 개 구별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다음에 동맥류 같은 경우에는 혈관이 이렇게 약해진 부분에 이렇게 볼록 올라오는 거, 그리고 이렇게 흩어지는 거, 이런 것들이 동맥류죠. 그래서 여기는 딴 거는 뭐 이렇게 머리 안에 이렇게 생겼다면 이게 터져서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이제 뇌출혈이 일어나기도 했고요. 그리고 여기 대동맥류에 이제 복부 대동류에 이제 생기는 게 있어요. 예. 거기에 이렇게 대동맥 생기면 이제 거기가 이제 찢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대동맥 박리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흉부 대동맥에 일단 있고, 웬만하면 정말 질겨서 여기가 찢어지지 않는데, 여기가 혈압이 계속 높은데 계속 이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치게 되면요, 압력을 계속 받으면서 이렇게 틀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얘가 퍽 터지잖아요. 그러면은 사망이에요, 사망. 그냥. 대동맥이 터졌는데 살겠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보통 이 에어틱 다이섹션이 이제 생기게 되면 환자가 심한 흉통을 느끼는데, 표현을 보세요. 여기에 표현을 보시면 도끼로 등을 내리 찍는 것 같은 이런 이제 통증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발견만 되면 굉장히 간단해. 그냥 들어가서요. 딱딱 이렇게 잘라내고 거기에 이렇게 이어서 이제 붙여주는 이 대동맥을 이렇게 인공혈관을 이렇게
문제 있었던 데를 잘라내버리고 요 빈 데다가 인공이 혈관 이렇게 쪼글쪼글 이렇게 생겼는데 요거를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이쪽으로 혈액이 이렇게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자, 요거 시험에는요, 사실은 시험에서는 요것보다는 말초 폐쇄성 동맥 질환 요게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동맥이 이렇게 협착이 오다 보니까 혈류 공급이 좀 제대로 안 되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간헐적 파행, 그러니까 절면서 운동할 때 절면서 걷는다든지 이런 것들, 후기에는 휴식 시에도 이제 통증이 나타나는 이런 증상들을 좀 보이고 있고요. 자, 양측성 주로 대퇴동맥 또는 슬화동맥에 이제 침범을 많이 하면서 주로 이제 뭐 경련이라든지 통증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 운동 중지하면 10분 이내에 소실되는 이런 특징적인 증상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발목 상완지수를 통해서 일단 진단을 좀 내릴 수가 있고요. 정상일 때는 한 1.0에서 1.2 정도로 일단 되고 있는데 우리가 상지보다는 하지가 혈압이 좀 더 높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여기 이게 그러니까 팔 혈압을 분모로 보고요. 그다음에 위쪽에 그 다리 혈압을 위쪽으로 보면 보통 1이거나 크거나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죠. 그쵸? 근데 이게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혈류가 이쪽으로 많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상지 혈압이 더 높다면 이게 뭐 점몇으로 떨어지겠지. 그래서 파행 같은 경우에는 0.5에서 0.7 돼 있고 허혈 같은 경우에 0.4 미만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혈압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돼서 이제 계산을 해서 이제 파악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발목 상완 지수 ABI를 통해서 일단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렇게 해서 치료는 금연이 가장 중요한 치료법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자세는요, 동맥이잖아요, 동맥. 그러니까 혈류가 공급이 안 돼서 그런 거기 때문에 다리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주면 혈류가 들어가면서 통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감소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버거스시병 이런 것들 있는데요. 버거스시병은 여기에 그 중간 또는 작은 크기의 동맥, 정맥에 혈전을 형성하고 거기에서 비환원성 염증을 일으켜서 혈관을 폐색시킴으로써 말초 순환부전을 일으키는 것이 이제 버거스시병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폐색성 혈전 맥관염 이렇게 보고 있고요. 주로 동맥, 상하지의 말초부 이럴 때 이제 좀 많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얘도 이제 파행증이 좀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또 여기 레이노 증후군 저 뒤에 보시겠지만 이제 추운 데 가면 이제 손의 색깔이 바뀌는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금연하는 게 가장 이제 중요한 치료법이고요. 이제 수술을 해서 이제 치료를 하면 좋겠지만 심한 궤저가 됐을 때 아예 절단술을 이제 시행하는 것 이외에는 수술 시행 자체가 이렇게 좀 쉽지는 않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통증 완화, 혈관 확장 증진, 그리고 찬 곳에 노출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요. 레이노병은 추위나 스트레스 노출됐을 때 이게 손가락 동맥이 이제 수축이 되면서 시퍼렇게 변하는 게 이제 레이노병이죠. 손을 많이 쓰는 직업에서 좀 생길 수 있고요. 찬 공기, 물에 노출되는 것, 감정적 자극 이런 것들을 좀 피해 주셔야 되겠다. 라고 해주시고요. 약물요법은 이제 혈관 확장제들, 추위에 노출된 거 좀 막아주시고 상해 방지하시고 스트레스 예방해주시고 실내 온도를 따뜻하게 일단 해주셔야 되겠다 하시고요. 자, 말초 동맥 질환자 이렇게 봤을 때, 자, 여기에 그 동맥 질환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다리를 이제 상승시키지 않고요. 동맥의 흐름을 이제 방해하기 때문에 다리를 상승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정맥 질환으로 일단 넘어가면 신부정맥 혈전증이라고 해서요.
DVT가 나와 있죠. 그래서 요거는 정맥에 혈액이 이제 저류되면서 일단 생기는 이제 DVT가 있죠. 그래서 이건 장기간 부동했을 때 좀 많이 생기거나 비만, 임신, 우려성 신부전 이럴 때 좀 많이 생기고 있고, 자, 다리 감각에 이상이 있을 때도 이럴 때도 좀 다리 감각 이상 증상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요. 국소적 통증, 압통, 열감, 발적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진단적 검사는 호만스 사인이죠. 호만스 사인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 DVT일 때 뭐한다? 호만스 사인. 다리를 누워서 이렇게 배구를 시켰을 때 요 다리 뒤쪽으로 이렇게 통증이 오게 되는데 이렇게 다리를 들고 배구를 이렇게 시키면 이쪽에 혈관이 눌리면서 주변 조직이 눌리면서 이렇게 통증이 일단 오게 되는 게 호만스 사인이다. 그래서 이거의 예방적인 거가 이제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조기 이상을 해주셔야 되겠고, 환자 탄력 스타킹 계속 신겨줘야 되겠고, DVT가 있는 경우에는 마사지를 금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해가지고 그쪽에 있는 혈전이 떨어져 나오면서 이게 날아가서 색전이 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마사지는 금기하셔야 되겠고, 정맥 질환은 다리를 상승하시면 이렇게 통증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온찜질 이런 것들 하셔도 정맥 경련 감소하고 진통 효과, 염증 감소 이런 것들에 대한 효과가 있겠습니다. 약물은 이제 거기에 신부 혈전증이 생겼기 때문에 헤파린 써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코마딘, 와파린은 이제 헤파린을 다 쓰고 이제 와파린으로 스위치를 해서 이제 먹는 약을 가지고 일단 이제 가게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이거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계속 이제 설명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보시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이제 해주시면 이제 되는데, 자, 여기에서 와파린 먹는 환자 여기에 코마딘 효과를 중화시키기 때문에 음식 비타민 K를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그래서 비타민 K가 그러니까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왜냐면 와파린은 비타민 K 기량제니까. 그리고 검사는 PT 검사해야 한다. 다시 한번 정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혈전 용해제 같은 거는 이렇게 혈전증 발생 후 첫 3일 이내에 이제 사용을 해서 유로키나제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사용할 수 있겠다. 자, 외과적 치료로는 이제 스롬벡토미를 이제 시행을 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출혈 예방 간호중지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항응고제를 이제 투여받는 환자의 출혈 예방 간호중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읽어보시면 잘 아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아는 내용들이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읽어보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맥류 또는 정맥부전증이다. 정맥류가 이제 생기잖아요. 그러면 다리가 이렇게 보면 검고 막 구불구불한 이제 튀어나온 혈관들, 종아리 뒤쪽에 좀 많이 생길 수 있죠. 그쵸? 많이 서 있거나 이런 경우에 좀 많이 생기고, 증상은 다리 부종, 조이는 감각, 그리고 가려움증, 야간의 종아리 경련 이런 것들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진단은 이제 걸을 때 이제 정맥압, 혈관의 변화를 확인하고요. 도플러 검사해 보면 금방 나오고 정맥 조영수를 좀 할 수 있고요. 브로디 트렌들렌버그 테스트라고 해서 뒤에 보시면 있는데 이게 이제 테스트가 하는 건데요. 누운 자세에서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좀 정맥을 비워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차단하려고 이제 여기 토니켓을 다리를 묶어. 그런 다음에 대퇴부에 묶어서 환자를 일어서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은 이 아래쪽부터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차오르는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위에서 묶었는데 이게 그 혈류가 신부 정맥에서 표재성 정맥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면서 이게 위쪽부터 이렇게 빨갛게 되는 이런 증상들을 보이는 게 이제 브로디 트렌들렌버그 테스트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테스트들을 했을 때 어떤 정맥류 검사를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은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혈액 이제 그 경화요법
경화요법을 좀 이제 시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경화제를 이제 주사기로 주입을 해보는 방법. 이게 작은 크기의 정맥류일 때는 이렇게 해주지만 이제 도저히 이걸로는 안 되겠다 이러면 외과적 중재를 해서 정맥 결차를 하거나 제거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시행을 할 수 있죠. 수술 후에는 탄력 스타킹 계속 해주시고요. 24시간 이후에 이제 다리 운동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탄력 스타킹 한 2에서 3주 정도 일단 시행을 이제 해주셔야 되겠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예방, 여러분들도 벌써 이제 좀 하셔야 되는 게 탄력 스타킹 착용 계속 해주시고, 장기간 앉아 있거나 서 있지 않도록 하시고, 자주 다리를 들고 상승시키고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이상적인 체중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제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림프 부종 같은 경우에는요, 원발성 림프 부종과 이제 속발성 림프 부종이다 해서, 원발성은 원인은 잘 모르겠다. 하지만 이제 속발성 같은 경우에는 암이나 뭐 이런 것들로 해서 그 임파선을 이제 제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그 림프, 어떻게 보면 그 림프액이 이렇게 흘러서 가야 되는데, 이게 제거가 되니까 여기 이제 뒤에 정체가 다 오면서 이제 림프 부종이 오게 되는 거죠. 림프 부종.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보통 언제 와요? 유방암 수술했거나 자궁암 수술했거나 뭐 이럴 때 좀 많이 올 수 있죠. 자, 그래서 이건 이제 물리요법에서 림프 순환 마사지다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막 마사지를 하는데 우리 막 주무르거나 막 이렇게 막 과도하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피부를 쓸다시피 이렇게 하면서 림프 부종 마사지를 하고, 그다음에 붕대법이라고 해서요. 림프 부종 특수 붕대 있어요. 그런 것들로 해서 이제 붕대요법들 이런 거 이제 시행을 하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외과적으로 뭐 이렇게 마이크로틱하게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좀 완화가 된다는 뜻이지만, 거의 이거는 림프 부종 생기면 거의 관리밖에는 거의 방법이 없을 정도로 치료가 좀 잘 안 되는, 예, 이런 양상을 좀 보이고 있죠. 자, 그래서 일단 보시고, 자, 맥관계 간호중재에서는 여기에 이제 그쵸. 네. 그리고 맥관계 간호중재는 이제 동맥질환과 정맥질환, 여기에서 동맥질환일 때는 휴식 시에 다리를 내리는 것이 좋고, 정맥질환일 때는 다리를 올리는 것이 좋다.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부분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혈관 확장 증진하고 혈관 수축 예방, 그래서 이건 흡연은 반드시 하셔라 얘기했고요. 그리고 교감신경 절단, 그다음에 발간호 이런 것들. 여기에는 그 림프 부종일 때 여기 발간호 하는 거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 당뇨 환자 발간호 하는 거 거의 비슷하니까 여기 맥관계 환자 간호중재에서 발간호 이야기들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이것도 좀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